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민족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하버드의 명예교수가 20년간 한국을 연구한 끝에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가운데 과연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DNA가 숨겨진 것인지 지금부터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글로벌 혁신경제학 교수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20년간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혁신 생태계를 연구해왔습니다. 최근 완료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발견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진은 미국 경제 시스템 내에서 두 주목할 만한 커뮤니티의 혁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미국 경제의 핵심 부문에서 강세를 보여온 유대계 미국인들입니다.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아이비리그 교수진, 월스트리트 금융계, 주요 로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술 기업들 역시 이들의 혁신적 기업가,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유대계 커뮤니티의 영향력은 실로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이 커뮤니티가 글로벌 금융과 기술 혁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나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 이후 새로운 혁신 주체의 등장으로 흥미로운 경제적 역동성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965년 이후 새롭게 부상한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 패턴입니다. 우리 연구진의 종단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들은 초기에는 소매업과 서비스업에서 시작했으나 놀라운 속도로 다양한 산업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 소매업 생태계에서 한인 사업자들은 운영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려서 압도적인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시간 연장이 아닌 도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정확히 포착한 전략적 혁신이었습니다. 스문의 시간 운영 모델의 도입은 소매업의 서비스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이는 현대 편의점 산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식료품점을 유대인들이 운영했지만 한국인들이 스문의 시간 영업하는 마켓을 오픈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혁신이 단순한 운영 시간 확장을 넘어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과 탁월한 사업적 감각을 드러내는 첫 번째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의 뛰어난 민족성은 식료품점의 성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한 결과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교육적 성장과 성과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가장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 해결, 부문과 빠른 연산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성과는 혁신 역량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Q를 지녔으며 평균 지능이 10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성장이 단순히 오랜 근무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명석한 두뇌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보시면 한국인이 왜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국가인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된 다음부터 미국 내 한국인들이 각 부문별로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인종이 뒤섞여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세탁소의 혁신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미국의 주류 사회에 한국인들을 편입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의 19세기 후반부터 유대인들은 대부분 식료품점이나 첨가물 가게 혹은 세탁업계에 종사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소매점 분야에서 유통 네트워크를 독점적으로 구축했으나 1970년대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에 유입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기존 유통 방식을 모방하다가 나중에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유통 서비스로 발전시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경쟁자들보다 1시간씩 일찍 문을 열고 1시간 늦게 문을 닫는 것은 물론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도입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지혜롭게도 이런 비즈니스 혁신을 도시별 생활 패턴에 따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에 자리 잡았던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에서 착안하여 이를 미국 사회에도 도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과 LA의 한인 사업자들은 바쁜 미국인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거나 간단하게 차에서 때우는 특징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식으로 우유와 녹즙을 배달하는 방식에서 착안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했습니다. 맨해튼의 비즈니스 지구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아침 5시부터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사무실이나 집으로 간단한 웰빙 식단과 커피를 배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 미국 사회에도 주요 식음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LA의 한인 식품점들이 개발한 모닝 프레시 시스템은 새벽 배송 모델의 선구자적 사례입니다. 새벽 23시에 도매시장에서 직접 식자재를 구매하여 아침 5시부터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이 모델은 현재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혁신적 유통 시스템입니다. 또한 기존의 뉴저지와 버지니아 지역의 한인 세탁소들이 도입한 퀵배송 서비스는 전통적인 세탁 비즈니스를 소비자 중심 모델로 전환시킨 혁신 사례입니다. 미국인들은 기존 유대인 세탁소보다 반나절 빠르게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고객들은 전날 저녁 맡긴 옷을 다음날 아침 출근 전에 수령해 입고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혁신은 단순한 운영 시간 연장을 넘어 도시 생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 퀵 서비스를 넘어 24시간 운영하는 방식은 유대인들이 잠식하던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소매업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미국 사회 전반에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민족적 우수함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혁신의 여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정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5%에 달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45%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적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요 대학의 사례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MIT나 스탠포드 같은 글로벌 공학 선도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은 특히 컴퓨터 과학, AI,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성과는 실제 산업 혁신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체계적인 R&D 투자와 혁신적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OECD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과학과 기술, 공학과 수학 같은 이공계 분야의 탁월한 성과입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의 앞 글자를 딴 STM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우리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STM 전공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생애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입니다. 생애교육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생애, 주기에 맞게 평생 동안 학습하려는 태도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 IT 클러스터에서는 평균 연령 45세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최신 기술을 학습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관찰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40대 이상의 직장인 중 68%가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술 교육에 참여하고 있죠. 이러한 지속적 학습 문화는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글로벌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보여주는 혁신은 이러한 학습 문화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초단기 고도 성장 역시 기술적 측면으로 본다면 한국은 압도적으로 우수한 IT 강국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G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했으며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인구의 5G 커버리지가 95%를 넘어섰고 관련 서비스 생태계도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술 인프라가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압도적으로 빠른 인터넷 연결 속도로 디지털 뱅킹, 모바일 커머스, 스마트 시티 솔루션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빠르게 실용화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입니다. 한국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독특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로 들어본다면 전 세계가 고민할 때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했습니다. 마치 패스트푸드점처럼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전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WHO에서도 세계의 발견이라며 즉시 벤치마킹한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의료 강국에서 K방역을 배우기 위해 한국 정부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문화이자 연대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가 강하지만 한국은 독특합니다. 1997년 한국이 큰 위기에 처했던 IMF 당시에는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나라의 빚을 갚았고 태안 앞바다가 유조선의 기름으로 뒤덮였을 때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 수건으로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일으켜 세웠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인들에게 강인한 정신력을 심어주었으며 결국 무엇이든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전 세계의 문화 산업에서도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가수인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톱 가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 궤적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조업 강국에서 시작해 문화 강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국가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빠른 적응력과 실행력 덕분인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 분야를 보면 한국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또한 한국은 친환경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소 경제 전략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울산의 수소 산업 클러스터는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주기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는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메디컬 혁신에도 성공했는데 최근 서울성 모병원 연구팀의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의료 혁신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3D 프린트를 활용해
맞춤형 인공장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더욱 혁신적인 것은 수술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조직물에서 건강한 줄기세포를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의료 자원의 순환적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전 세계의 기술과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20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미래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적 전망이 아닌 구체적인 혁신 지표들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먼저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은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배터리 기술 글로벌 리더십, 오지 상용화 세계 최초 달성 등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적 창의성과 글로벌 영향력이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통해 한국은 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에서는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의 코리아 브랜드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강점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20세기가 유대인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분명히 한민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이러한 전망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 주도의 새로운 혁신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구진의 최신 데이터는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성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이상,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 조선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등 한국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 콘텐츠의 폭발적 성장이 더해졌습니다. BTS의 빌보드 차트 석권,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글로벌 1위 달성 등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입니다. 세계 최초 3D 바이오 프린팅 인공장기 이식 성공, AI, 반도체 개발, 로봇공학 분야의 획기적 진전 등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근간에는 한국인들의 강력한 자기 혁신 의지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교육 열정,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이를 입증합니다. 특히 MZ세대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월가의 금융기관까지 한국의 젊은 인재들은 이미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20년간의 연구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듯 한국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인적 자원의 우수성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한국이 다가올 시대의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민족이 만들어갈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늘 주변에 공기처럼 존재했기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인들의 우수함이 전 세계 최고 명문 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전해 들으니 새로운 감회가 느껴집니다. 특히 과거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들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은 한국인들의 우수함과 지적 능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을 기억하며 뿌듯한 하루를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한 발 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